그랬어? 준영 정도 안 저희 보셨어요? 진행 좀 하고 있어요. 너 어떡할 거? 저희 다음 주에 빡세게 나가신대요. 빡세게 나갔는데? 큰일 났어요. 우와 왜 3시간밖에 없는 저희 거야? 미술 뺏었어요. 미술 2시간 뺏어 가셨어요. 그래? 어. 근데 미술 얘들아 4-1단원 한번 볼게. 이거 쓰겠습니다. 안 쓰는 거 아니고. 비판적으로 매체 읽기 요거죠? 네. 네, 넘어갑니다. 여러분. 미술 얘기 잘하시는 여기는 얘들아 첫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비판적으로 매체 읽기 첫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전체 개관이 나올 겁니다. 글이나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우선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복합 양식은 뭐냐면 뒤에 보이니? 위에 복합 양식은 그 앞에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느 부분인지 알겠어? 홈페이지 들어가기 전이야. 복합 양식은 뭐냐면 오른쪽 봐봐요. 문자, 그림, 표, 그래프,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복합 양식이라고 얘기를 해.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복합 양식이 다르게 선정이 될 거야. 그지?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내용의 타당성 보이지 얘들아? 내용의 타당성은 전달하는 내용이 보편 타당한가 밑줄 쳐볼게 얘들아. 보편 타당한가 보편 타당하냐 이건 무슨 뜻일까 얘들아? 누구나 좀 인정할 만한 내용이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는가 동그라미 신뢰 동그라미 치고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른쪽에 쓰세요. 출처라고 쓰세요 여러분. 출처가 명확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 블로그에 있는 글은 출처가 명확할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관점이 공정한가 할 때 공정 동그라미 치고 공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공정성인데 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 있느냐 이런 뜻이야. 한쪽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야. 공정한 관점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표현의 적절성이라고 하면 글의 의도나 목적에 맞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표, 그래프, 그림, 사진, 동영상 이걸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알맞게 쓰였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체 자료를 보면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의 구체적 형태라고 해서 신문, 뉴스, 광고,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매체 자료인데 역시 이것도 역시 복합 양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밑에 보면 개인이나 집단의 특정한 관점이나 견해가 담겨 있는지 판단하며 읽는다 이런 거야. 근데 처음 우리가 보는 게 복합 양식이라는 말이 처음 나올 거야, 얘들아. 그거 주의할게요. 맨 밑에 보자. 복합 양식으로 구성된 매체 비평 자료를 읽으면서 자료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 무엇인지,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 자신의 관점을 담은 매체 비평 자료를 제작하는 경험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뭐라? 바로 요 저기 전체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잠깐 볼게요. 키워드만 몇 개 볼게요, 얘들아. 첫 번째, 복합 양식이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 신뢰성이란 말이 뭔지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공정성이란 말이 뭔지 아셔야 되고,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기후 위기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가볼게요. 시작합니다. 자, 가볼게요, 얘들아. 부족한 심층 기획 기사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정신사납기가 다시 부족한 심층 기획 기사와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보도 자체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이거 학교에서 배운 반 손 들어봐. 배운 반. 한 반밖에 없어? 네, 아무튼 갑시다. 부족한 심층 기획 기사와 검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2019년 5월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가 앞으로 기후 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 위기 혹은 기후 비상이란 말을 쓰겠다고 하였다. 기후가 변화됐으면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심각성이다 이걸 인식 못하니까 기후 위기 혹은 기후 비상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하였다. 밑줄 쳐볼까 얘들아? 오늘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와 같이 중립적인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런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겠어? 지금이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냥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후 변화란 말을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야. 그럼 기후 변화라는 말은 중립적인 말이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야. 아시겠죠? 영국 언론 매체의 이런 결정은 기후 문제를 대다는 언론 매체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 매체는 어떨까? 우리나라 언론 매체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한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6개의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1991년에는 기사 건수가 총 11건인 반면에 국제사회가 기후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리우 회의가 열린 92년에는 65건으로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후 교토 의정서가 채택된 97년에 다시 69건으로 늘어났으며 2002년 세계 지속가능 발전 정상회의가 열리는 해 다시 증가했다. 몇 해 전부터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등이 화두가 되면서 주제가 되면서 2021년에 기사 건수가 5,484건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점점 더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얘들아 왼쪽에 보니까 지금 표가 쓰였지. 이거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죠? 막대 그래프는 어떨 때 좋을까, 얘들아? 밑에다가 써볼게, 얘들아. 이게 막대 그래프란 말. 왼쪽에다가 써볼게, 얘들아. 막대 그래프라고 써볼게요. 막대 그래프는 뭘 표현할 때 좋으냐면, 얘들아, 증감을 표현할 때가 좋아요. 증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표현하기가 좋아. 됐니?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연도별로 변화되면서 점점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막대 그래프 위에 글자가 써 있잖아. 이게 각각 뭐야?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변화되는 것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복합 양식의 특징이야, 얘들아. 아시겠죠? 밑에 보자. 이는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에 관해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국제 행사가 열리는 특정 해에 집중하여 보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밑줄 쳐봐.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에 관해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밑줄 치고요. 국제 행사가 열리는 특정 해에 보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밑줄 쳐볼게. 밑줄 치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 언론 매체 보도의 문제점이라고 써볼게. 언론 매체 보도의 문제점.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시급한 문제로 인식 못함이죠. 됐어? 지속적 관심이 있어 없어? 지속적 관심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됐니 얘들아? 국제 행사 차원에서만 보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게 되겠니? 그 그래프를 읽고 나서 그 그래프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해석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볼게요. 즉 국내 언론 매체는 밑줄 치고 중요한 표시 기후위기를 국제적 문제로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밑줄 치고 중요한 표시야.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국제적인 문제로만 인식한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문제가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런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 다음 볼게요. 국내 언론사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이 문제가 뭔데? 지속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취재팀이 부족하고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하는 것 같죠. 기후위기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취재팀이 부족하면 장기간에 걸친 심층 기획기사를 보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심층 기획기사는 뭐야?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없단 얘기야. 심층 취재팀이 없기 때문이야. 기후위기와 관련한 보도는 기후위기의 발생 원인과 기후위기로 생기는 피해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 기후위기는 과학,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검토하여 사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검증 시스템이 미흡하니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도 확인하지 않은 자료가 기사화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현재 있다는 거죠. 됐니? 자, 우선 여기까지 우선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좀 먼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전체 흘러가는 내용 정리를 한번 보면 영국인가요? 거기서 뭐였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변화 말고 기후 뭐라고 했니 얘들아? 기후 위기 또는 기후 이상이라고 표현을 바꾼대.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어떤가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됐어?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흘러가는 것만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만 이해해도 돼. 이런 비문학글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것만 잘 이해하면 돼.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 예시가 나왔어요. 뭘 이용해서? 복합 양식을 이용했어. 복합 양식 중에 뭘 이용했어?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언론 보도가 어떤 거냐면 국제적인 사건이 있을 때 보도가 급증했어. 이해되겠니? 그럼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냐면 문제점을 얘기해보면 뭐가 없어? 지속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 이유는 뭘까?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해? 언론에서? 심층 취재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여기까지 지금 나왔어 얘들아. 여기까지. 글의 내용이 여기까지 흘러가는 게 어떤 건지 알겠니 얘들아? 심층 취재팀이 부족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부재하니까 문제점도 몇 가지만 써줄까?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보도하기 어렵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지속성이 어려워. 그 다음에 여러 분야가 같이 검토돼야 되는데 같이 검토되는 게 어렵대. 그 다음에 데이터 오류 자료도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흘러가. 혀가 잘 잤니? 오늘 너무 잤는데? 그치?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 12시? 12시? 뭐 신생아야? 머리 잤어? 몇 시에 일어났어? 8시. 충분하지 않니? 몇 시간이면? 연이 어디서 내가 이거 바르니까 지금 분필 발라요 여러분. 그 생각하면 현재 그거 보고 계속 보고 있었지. 진짜 저거 분필 바르고 있네. 아니 이제 또 이렇게 환절기가 다가오니까 지금 환절기로 오는 걸 딱 느끼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염이고 코 되게 훌쩍거리잖아요. 비염이고 두 번째는 입술이 너무 터서 괴로워요. 갈까요? 밑에 봅시다.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골치야. 질문할까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공정한 시각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골치 밑줄 쳐봐. 골치 밑줄 치고. 이게 뭐야? 신문의 관점이 드러난 표현이죠. 신문의 관점이 드러난 표현이야. 골치 아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고 지금 시급한데 지금 우리 뭐 좌익과 우익의 우리나라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원자력 에너지 찬성 반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알지 얘들아?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얘들아. 원자력 에너지 찬성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얘들아. 자세한 내용은 봐봐요. 태양광 패널 폐기물 태양광 패널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 진도 빨리 나갑시다. 사진 찍으시고 태양광 패널 폐기물 15배 급증 처리비 들고 재활용도 힘들어 라고 하는 기사 내용이야.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야? 신재생에너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야. 뭐에 어긋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내용 보자. 뒤에 나올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태양광 풍력 폐기물이 골칫거리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날개의 수명은 각각 15년에서 20년, 20년에 30년이다.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걷어내고 새로 건설해야 된다는 거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던 내용. 뭔 내용이야? 땡땡 기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패널 폐기물의 발생량은 2018년 17만 6천 톤에서 2020년 한 해 279만 4천 톤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패널의 수명을 감안하면 2030년 이후 패널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땡땡연구원은 그 다음 위에 땡땡 기관은 이런 것들은 출처가 명확하기도 합니다. 그 밑에 다시 설명해 줄게 얘들아. 2030년에 발생할 패널 폐기물의 양을 2만 935톤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태양광 패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등 일부 소재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매립하고 있다. 이렇게 매립된 폐기물은 메탄가스를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 2021년 조선일보 신문 기사네요. 가볼게 밑에 보자. 이 기사는 밑줄 쳐볼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늘리면 태양광 풍력 폐기물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골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야? 밑에다가 기사에 의도가 담겨 있음이라고 써볼게. 기사에 의도가 담겨 있음이라고 써볼게. 어떤 의도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골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 이후 패널 폐기물이 크게 늘어난다고 전망하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의 기자는 밑줄 쳐봐. 전문기관의 조사자료 인용했다. 밑줄 치고 이건 뭐야? 신뢰성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성은 있어. 그러나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발생한 패널 폐기물의 양은 279만여 톤이고 2030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는 패널 폐기물량은 2만여 톤이야. 기사의 내용과 달리 밑줄 쳐봐 얘들아. 2030년 패널 폐기물의 수치가 2020년보다 현저히 적어요. 혹시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현저히 적어. 밑줄 쳐봐. 밑에다가 뭐라고 써? 인용한 자료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뭐야? 위에 신뢰성을 주려고 했지만 신뢰성을 주려고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를 인용했잖아. 신뢰성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어. 그러나 실제 수치는 맞지 않아요. 이해되겠니? 즉, 이 신문기사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 글쓴이의 입장은. 알겠지? 이 신문기사는 태양광 풍력 폐기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밑줄 쳐봐. 결국 뭐냐면 밑줄 치고 중요 표시할까? 인용한 자료와 내용이 일치 않아서 보도의 신뢰성이 결국 떨어진다 이거야. 결국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니?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점. 여기 나왔죠? 신축 주제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구체적 예시가 나왔어.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왔냐면 신문 기사가 뭐니? 기관에 인용했지만 뭐 안 맞아? 수치와 안 맞아. 뭐가 떨어져?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거 중요 표시할게요. 결국 신뢰성이 떨어지는 신문 기사다 이런 거예요. (2030년) 후에 크게 늘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내용 보니까 270만여 톤에서 2만여 톤으로 오히려 줄게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위기 보도인데 비판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없어요. 밑에 볼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각국의 정책, 경제 운영과 국민의 삶의 방식 등이 총체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언론 매체의 역할이다. 언론 매체는 밑줄 쳐볼까 얘들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야? 언론의 역할이야. 그런데 하지만 국내 언론 매체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와 비교하고 있는데 미국의 언론 매체는 선거 기간에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 위기에 관한 철학과 정책을 질문하여 각 후보의 기후 위기 공약을 점검합니다. 반면에 국내 언론 매체는 선거 기간에 기후 위기와 관련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언론 매체가 기후 위기에 관한 밑줄 쳐봐. 정치권의 감시를 소홀히 한다. 밑줄 쳐볼게. 이런 상황에 정치권이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 언론이 계속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답을 마련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계속해서 질문하지 않으니까 정치권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겠죠. 됐니? 경제 분야에서 언론 매체는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화석 연료가 뭐야 얘들아? 석탄, 석유, 휘발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풍력 발전,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 이런 거거든.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극소수의 언론 매체를 제외하면 밑줄 쳐볼게 얘들아.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는데 주력한다. 밑줄 치고 지금 국내 언론의 현실이라고 써볼게. 국내 언론의 현실이야. 자, 왼쪽을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기업 홍보만 제일 많죠? 됐습니까? 기업 홍보만 제일 많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 볼게.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인 9월 24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기후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문 기사를 조사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서 전체 보도 건수 중에서 기후 위기와 관련이 적은 기차를 제외하면 기업 제품에 홍보하는 보도가 가장 많았다. 언론 매체가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의 행위, 즉 그린워시를 감시하기보다도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밑줄 쳐볼게 얘들아. 이 그린워시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말이에요. 그린워시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가면 쓰고 있는 거야 얘들아. 우리는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어요 라고 기업이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언론 매체가 친환경인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의 행위, 그린워시를 감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와주고 있다. 왜?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 분야에서 언론 매체, 사회 분야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 좀 더 정리해줄게.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 때문에 폭염, 홍수, 가뭄들이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와 식량난들의 사회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도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돼.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과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도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돼. 하지만 국내 언론은 기후위기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밑줄 쳐볼게. 시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있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두 번째 내용에서는 첫 번째. 미국 언론이 나오고요. 국내 언론이 나와야 돼요. 미국 언론과 국내 언론인데 뭐냐면 이건 뭐야? 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 질문하고 점검해. 우리는 그냥 X라고만 할게 얘들아. 편리하게 필기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따라서 국내 언론은 정치 분야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없다는 거야. 자, 지금 뭐냐면 세 가지로 얘기한다 얘들아. 정치 분야가 나왔어. 정치 분야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미국 언론과 이거 얘기했어.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 분야에서 해서. 두 번째는 이건 정치 분야야 얘들아. 이거까지 정치 분야고 이건 경제 분야인데 경제 분야는
뭘 이용했냐면 복합 매체 중에서 표를 이용했어. 복합 그 양식 중에서 표를 이용해서 뭐가 많다는 걸 알 수 있니 얘들아? 뭐가 많아? 홍보가 더 많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전본보다 홍보가 더 많다는 거야. 홍보가 더 많아. 성과 홍보하고 있어. 그래서 그린워시에 대해서 감시가 소홀해. 그린워시에 대해서 감시가 소홀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린워시 감시. 그린워시가 뭔지 아는데. 세 번째는 사회 분야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야. 사회 분야는 뭘 해야 되냐면 인명 피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역할이야. 얘는 감시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거는 뭔지 알겠지? 얘들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론들은 분석하고 대안까지 제시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문제점이 뭐냐면 공포감을 조성한다거나 일정 시간 지나면 잊는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일시적 보도 중심이다 이런 거야. 이게 문제점이야. 빨간색을 문제점으로 해볼까 얘들아? 비판적 시각이 없다. 그린워시 감시가 소홀하다.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일시적인 보도 중심이다. 문제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사진 들어가면 부담된다 자식. 한 장만 딱 더 읽으면 되는데 한 장만 더 읽어볼까 얘들아? 아니야, 한 장은 그냥 뭐냐면 그 무엇을 해야 되나 역할만 나오고 있는 거니까 딱 이건 그냥 간단하게요. 필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혹시 언론인이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옛날에 언론인이 꿈이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오케이 얘들아, 올바른 기후 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인데,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의 생존 문제이며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엄청난 위협이다. 따라서 언론 매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게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언론이 해야 되는. 우선 동그라미 쳐볼게 얘들아. 우선 언론 매체가 해야 되는 역할을 보자.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에 관한 보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밑줄 쳐볼게 얘들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 소수 기자들의 노력만으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기후위기를 보도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언론 매체는 이와 관련한 밑줄 쳐볼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 나왔네. 전담 팀을 구성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기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 됐어요? 둘째 동그라미 치고,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밑줄 쳐볼게. 됐어요? 감시하고 비판해야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언론 매체는 기업의 경영 방식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서 기후위기 원인도 찾아내야죠. 원인 찾아내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돼.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이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사회 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참여할 것이다. 셋째 동그라미 쳐볼게.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 속에서 대안과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해야, 야 우리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나머지 대중에게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 개인이 노력을 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언론 매체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바로 언론 매체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야. 어렵지 않죠?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해외 언론 매체들은 언론사가 앞장서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비닐을 사용한 신문 배송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얘들 스스로도 야 비닐 사용하지 마. 비닐 사용하면 뭐 저기 뭐냐 그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또 쓰이고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지 말자. 언론 매체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각국의 정책, 경제 운영, 국민들의 삶의 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바꾸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세 가지 대안이 있죠? 세 가지 대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내용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네. 이거 숙제 저기 숙제 충양도 있네. 뭐지? 몇 개지? 어? 8개인데 왜 2개밖에 안 가? 2개 없지? 몇 가지 갔지? 아 너희 둘이 가져갔어? 깜짝 놀랐잖아. 겁나 무거워. 플러스 있는데도 깜짝 놀랐네.